너도 나도 더 행복하자고 변화를 주자는 건데 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때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강한 경우 보일 수 있는 흔한 반응은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의 원은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전혀 행복하지 못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며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요구할 때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흔히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배우자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도 되는 또는 안 되는 친구를 지정하고 청소나 집안 정리를 엄격하게 특정 방법으로만 하게 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지 하는 등 외모를 어떻게 꾸밀지 정해주고 음식도 뭐만 먹어도 되는지 제한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 등 극도로 나를 통제하려고 들어요. 또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늘 자신의 기분만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요구하고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알아차려서 기분을 풀어주기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칭찬받기 원하면서 반대로 나에게는 칭찬에 인색하고 본인이 기분이 업되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본인과 시간을 같이 보내줄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삐치거나 짜증을 내고 심지어 크게 화를 내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내 행동을 상대 배우자에게 모두 맞추고 눈치를 보고 늘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하는 생활이 지속돼서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호소하면 배우자는 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본인도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참견을 하는 것이고 또 본인도 나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원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입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 보다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극도로 불편해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킹 덕트스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나르시시스트 관련 책을 통해서 배우자의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게 되고 상대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적 특성들이 매우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여태까지 나에게 자신의 서플라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나를 부당하게 조종하고 통제한 것임을 깨닫게 돼서 관계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여태까지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를 더 이상 과하게 통제하려 들지 말고 내 기분 상태를 존중해주고 본인 위주로 나의 모든 행동을 맞춰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같이 화내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요. 그리고 내가 여태 여러 매체를 통해 익혀둔 회색돌 기법과 합리화해주지 않기, 변호해주지 않기, 적당한 거리두기 등 이런 대처 방법들을 하나 두 개씩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는 끊임없이 나에게 서플라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내 바운더리를 무참히 침범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감정 조절 못하고 전보다 더욱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미끼 던지기를 하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자극해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게 다시 토로해요. 내가 우리 관계 안에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전보다도 나를 더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 너도 나도 더 행복하자고 변화를 주자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때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강한 경우 보일 수 있는 흔한 반응은 옛날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어.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좋았어. 단지 너가 사랑이 식은 거야. 너가 이상하게 변한 거라고. 우리 그냥 옛날대로 돌아가자. 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서로 다 맞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몇 년 이상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한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맞추어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정서가 어느 정도 건강하다면 내 배우자가 여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특정 부분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상대가 도대체 나의 어떤 측면들로 인해 이렇게도 힘들어하는 것인지 돌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당장 상대의 말에 100%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 둘이 만들어가는 관계 안에서 한쪽이 저렇게도 괴로움을 호소하면 뭔가 나 자신과 관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는 등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다고 호소해도 모든 것을 덮어두고 과거 우리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이상 보이기 힘들겠죠. 나르시시스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또 상황을 움직이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상대방이 완벽하게 서플라이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예전 상황이 본인한테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에서 나르시시스트 당사자가 현재 관계 안에서의 여러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인지가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반응에 오히려 본인이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내가 변한 건가? 내 사랑이 부족해진 건가? 눈에 띄는 갈등이나 다툼이 없던 그 시기가 정말 더 좋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거 없는 죄책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나의 인지와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고 충실해야 해요. 옛날이 좋았던 것이 맞아요. 나르시시스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황금기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희생하고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 거예요. 나에게는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옛날이란 상대 나르에 대해 무지한 채 무조건적인 서플라이 역할을 해왔던 시기일 뿐이에요. 관계 안에서 내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하고 변화를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어,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반응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얘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불필요한 죄책감은 내려놓은 채 내 마음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지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토닥의 영상들이 더욱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럭드즈의 원은수입니다.